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이 어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둑놈이라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탁한 것은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 오셨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이었던 아내가 시집을 가게 된다면 혼자 지내게 될 장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저에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도 그런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장모님과 나이차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저와 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큰 누나와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누나라고 말실수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아내의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장모님은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 20대 때 사진을 보면 아내와 정말 똑 닮았을 만큼 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미모가 장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적게 하시고 매일매일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몸매에 군살 하나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아내와 같이 옷을 나눠 입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보다 패션 감각도 좋으시고 젊게 입으시다 보니 아내가 장모님이 입으셨던 대로 입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과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내와 온 줄 알고 말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번 장모님과 장을 보려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 및 출산, 육아까지 장모님과 같이 안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3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받았고, 휴가 겸해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던 아내는 신나서 돌아다녔지만 저와 장모님은 3일차부터는 힘들고 지쳐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다 같이 스노클링을 다녀왔고 오후에 가는 쇼핑은 저만 빼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고 숙소에 들어오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선베드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깰 겸 나가서 아내 옆에 앉아 태닝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불려도 대답이 없길래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 오일을 발라주다 보니 미끈한 아내의 몸매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랑 장모님은 다른 방을 쓰고 있기에 걱정 없이 뒤에서 안으며 강렬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 몸에 발라준 오일 때문에 그런지 온몸이 미끌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키스를 하려고 아내의 얼굴을 돌렸더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지만 장모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입고서는 저희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며 저녁은 안 드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오늘은 저희가 데리고 자라고 하시며 혼자서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답장은 주셨지만 평소와 다르게 거리감이 매우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지만 저는 낮잠도 잤고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맥주 몇 캔을 들고 바닷가로 나가서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벌써 다 잊었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강렬한 손길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심장도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신다면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려갔고, 저도 낮에 그 일이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평소보다 더 좋았기에 술김에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키스를 하였습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거절 없이 저의 키스를 받아주셨고 같이 장모님 객실로 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님께서 저에게 격렬하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아내의 눈을 피해서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구한 이후부터는 장모님과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아내와 아이가 없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 장모님과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사랑은 아내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서 짜릿하고 경험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투른 것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을 나눈 다음 날이면 질투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며 다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겠다며 장모님께서 집을 나가셨지만 결국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알고 계시기에 가끔씩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지낸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저와 장모님 관계를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며 등을 밀어주신다는 핑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러고는 옷이 다 젖은 김에 같이 목욕을 해야겠다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같이 살더니 진짜 아들이 다 되었다면서 웃고 넘기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일이기에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장모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조심하고 끝까지 비밀로 가져갈 생각합니다. 장모님도 동의하셨고요. 끝까지 비밀 잘 지켜서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